자, 그 다음. 그러면 과목 선택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냐. 고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결 과제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상담을 할 때 되게 많이 드리는 질문들인데, 요거를 먼저 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 과목 선택을 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대학 지원 국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을 넣고 싶으며 입시를 치르고 싶으며 그리고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부터 여쭤봅니다. 저는 과목 조합을 할 때. 그리고 나서 학과 혹은 최소 학부 정도는 선정을 해야 된다. 아, 나는 미국 넣을 거니까 뭐 메이저 안정해서 넣을 거라서 괜찮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키 모티베이션 우리 어쨌든 내 프로필의 컨셉이 있잖아요. 내가 적는 컬리지 에세이의 컨셉이 있잖아요. 그 컨셉에 맞춰서 가려면 과목 조합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지망 대학의 국가와 전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 써놨어요. required 하고 highly recommended 그 다음에 그냥 recommended 이렇게 돼 있죠. required라는 거는 이거 안 들으면 아예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아예 우리가 안 뽑을 거니까 지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을 넣는다 했는데 매스랑 피직스가 HL에 없어 그러면 지원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require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ighly recommended.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추천합니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required만큼 strict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하세요 라는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recommended는 이제 힌트를 주는 정도인 거죠. 우린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대학이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고 과목 선택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뭐 약대를 가고 싶은데 영국 약대를 가고 싶은데 바이오를 선택을 안 했어요, HL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바이오 HL을 하라고 돼 있네. 그러면은 전공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방향을 거기서 어떻게 잡느냐도 내 과목 선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표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선별과제라고 제가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느 정도는 좁혀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끔씩 상경 계열과 이공계와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합을 하나요? 이런 약간 난이도가 높은 그런 케이스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열 정도, 학부 정도는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컨설팅 할 때 항상 아이들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게 뭐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잡을 갖고 싶은지 그러면은 그걸 모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어떤 것들에 너는 흥미가 있는지 학교 공부 중에서도 그렇고 그냥 취미로 읽는 책들도 그렇고 어떤 것들에 흥미가 가는지 그리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은 뭔지 그것도 이런 잡이 있어 이런 잡이 있어 이러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리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산을 해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걸 읽어보다 보면 본인이 새롭게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공부에 모티베이션이 없었다가도 어떤 목표가 생기면서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골라놓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아이비 과목 선택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이에게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딱 스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성, 흥미, 역량 이런 것들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아카데믹 히스토리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MYP에서 피직스를 엄청 잘해. 그래서 IB 피직스도 나는 엄청 잘할 걸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그쪽 계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물리적인 컨셉들을 흥미로워한다. 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좋아하고 잘하긴 하는데 이 과목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아닌지.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세 단어로 역량까지 해서 표현을 해놨고요. 다음 세 번째, 우리 학교 특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특성. 그리고 그 해당 과목 선생님 누가 될지. 보통은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IB 때 새로 그 학교에 가지 않는 이상 MRP나 IGCSE 때 했던 선생님이 계속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분으로 바뀐다더라 이런 것들을 잘 좀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선배들이라든지 위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은 학년이라도 그 선생님이 배정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들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선생님이랑 내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까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predicted grade도 보긴 하지만 많은 대학 입시에서 내신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인 경우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영국 대학이다 하면 내신 GPA 보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한국이다 미국이다 그러면은 GPA 다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신도 잘 챙겨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고 해서 predicted grade를 평소에 잘 못하는 아이한테 갑자기 높게 줄 리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신을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점수를 어떻게 줄까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eaching quality라든지 이 선생님은 수업은 좀 별로지만 시험을 보통 쉽게 낸다더라 라든지 아니면은 GPA를 좀 잘 주시는 편이라더라 GPA가 굉장히 짠 편이라더라 이런 것들을 잘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특성에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 과목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규모와 위치와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뭐 전 세계 뭐 아프리카부터 해서 다 이제 아이비 스쿨들을 다 가르쳐 봤다 보니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이 과목이 없네 할 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 중에서 최대한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IB 과목 특성 판단인데요. 이거는 이제 IBO에서 매년 Statistical Bulletin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시험 시리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 5월, 6월에 본 시험 시리즈에 대해서 통계를 쫙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 몇 년치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의 통계를 보고 7점 비율이 어떤지, 지금은 어떻고 그동안 어때 왔는지, 6, 7점 비율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다면 피직스는 통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피직스는 아마 통계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7점 확률이 그 7점의 그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는데 IB 물리가 왜 이렇게 7점을 잘 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대를 갈 아이들 그러니까 이공계열로 갈 그 적성이 그쪽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응시자 수를 보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제외하고 HL, SL 각각 이 과목은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 편인지 이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